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4일 삿포로에서 일 최다인 2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총 1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5,253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까지 포함하면 총 15,96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총 20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556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 13명을 포함하면 전체 56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월 6일로 예정되었던 긴급사태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4일 긴급사태 선언 연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6시부터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는데요.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장에 대한 기간과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이달 31일까지이며 현행과 동일한 47개 도도부현이며 그중 특정 경계의 도도부현 13곳을 지정하였습니다. 긴급사태 연장에 대해 당초 예정한 1개월로 긴급사태 선언을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 소규모 사업자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영 환경에 놓인 고통은 뼈아프게 알고 있다며 긴급사태를 1개월 계속하는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은 단장의 심정이다. 내각 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차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하루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복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를 그 수준 밑으로 줄여야 한다며 하루 확진자 목표치로 100명 미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본 내 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200에서 300명대로 지난달 중순인 500명 수준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의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감염자가 많은 도쿄도를 포함한 13개 특정 경계 도도부현에서는 사람 간의 접촉을 80% 감축을 계속 요청한다고 하였으며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머지 34개 도시에 대해서는 외출 자제와 시설 사용 제한을 일부 완화해 사회 경제 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소규모 행사 개최 및 상업시설 등의 휴업 요청도 지자체가 각자 실정에 맞게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달 14일에 전문가들이 감염자 수 증가 추이와 의료체제의 상황을 파악하여 상황이 나아지면 긴급사태 조기 해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이전과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전혀 긴장감도 돌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피로감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31일까지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이 된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치바에서 여관을 운영 중인 한 여성은 2019년 치바를 강타한 태풍 15호로 큰 피해를 입었고 올해 3월 중순에 복구 작업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연이 되어 기간 연장으로 인해 복구에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쿄에서 꼬치집을 운영하는 한 남성은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매출이 평소에 5분의 1,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하였습니다. 자영업자에 이어 경제계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상공회의소 미무라 아키오 회장은 기간 연장으로 경제사회 활동의 자숙이 계속되고 사업자 및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대하다고 지적하며 어떻게 감염 확대 방지를 도모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실현해 나갈 것인지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조기에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단련의 나카니시 히로아키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사태의 빠른 수습을 위한 결정과 이해를 보여주었으므로 기업의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하고 의료물자 제공 등 정부와 지자체의 요청에 전면 협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는 정부 전문가 회의는 4일 회의를 열고 신규 감염자 수가 제한적인 지역에서 감염 확대를 장기적으로 막기 위한 새로운 생활 양식의 실천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 감염 상황이 어려운 지역과 신규 감염자 수가 제한적이 된 지역으로 나누어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외출 자제 등의 대책 완화도 가능하며
장기전에 대비한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는 정부대책본부에 앞서 자민당 이사회에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항인플루엔자 약인 아비간에 대해 이달 중 약사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후생 노동성에 지시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렘데시비르의 특례 승인에 따른 국민들의 아비간을 향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600명에 달한 오사카에서 보건소가 PCR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검사까지 이루어지는데 최대 10일 정도 걸리던 것을 오사카시 보건소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검사 대기 환자의 급증에 검사 태세가 정체되어 있어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병세가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사카부에서는 민간검사기관의 활용도 진행하는 등 검사 능력의 확충을 서두르고 있으며 당초 일 420건 정도의 검사 능력에 시료 채취 장소 등을 늘려 민간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890건까지 확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킨키 각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이 다시 양성 반응을 일으킨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고베의 70대 남성은 지난달 23일 양성에서 29일 음성으로 판명되어 퇴원하였습니다. 이틀 후 39도대의 발열이 있었고 입원 검사를 하였는데 다시 양성으로 진단되었다고 합니다. 교토부에서도 양성이 있던 40대 여성이 PCR 검사에서 2회 음성 기준을 충족하여 퇴원했지만 그로부터 5일 후 호흡곤란이 되고 다시 양성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오사카부에서도 자택여행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음성으로 확인된 후 다시 증상이 나와 검사했는데 양성이 되었습니다. 킨키 지방에서는 3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를 제외하고 새롭게 25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오사카에서는 4명의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재양성 환자가 많이 나오다니 병상이 모자라서 대충 검사하고 내보낸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라면 정말 더 큰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후쿠이현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외출 자제 요청에도 휴업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 인테리어 쇼핑몰에 많은 쇼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휴에 좋은 날씨까지 이어져 특히 DIY 용품과 바베큐 관련 상품의 매출이 작년 이상으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쇼핑몰 안에는 사람이 몰리는 밀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바는 4일 전국의 공장에서 주 3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근자를 줄일 목적이라고 합니다. 긴급사태 연장의 발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공장의 경우 재택근무가 어려우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단 발전소나 엘리베이터 등 인프라에 관련된 제조, 보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4월 20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캐논은 4일 도쿄 오타구 본사 등에서 6일까지 예정이었던 임시휴업을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공장에 정박해 있는 유람선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으로 지금까지 음성이었던 승무원 1명이 3일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성 판정이 된 것은 20대 외국 국적의 남성 승무원이며 미열과 기침 증상이 있지만 가벼운 증상으로 입원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밀접 접촉자의 특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내에서의 감염자 확인은 아울러 149명에 달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